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된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백인 가정에서 자라며 자신의 뿌리를 부정한 채 살아왔죠.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차별과 편견은 그녀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나라를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해외 입양아의 약 70%가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녀 역시 그 수치 안에 포함된 사람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 나라로 말이죠. 그곳에서 그녀가 마주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거부했던 뿌리가 주는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상처였을까요? 36해 만에 마주한 조국에서 그녀는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김입니다. 한국 이름은 김소연이지만 저는 제 한국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생후 6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됐거든요.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죠. 하지만 제가 자라면서 겪었던 일들은 그 사랑만으로는 메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였어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열면 아이들이 코를 막으며 소리쳤죠. 김치 냄새 난다고요. 사실 엄마가 싸준 건 그냥 참치 샌드위치였는데 말이에요. 그냥 제 얼굴을 보면 뭔가 이상한 음식을 먹을 것 같다는 편견이었던 거죠. 중학교 때는 더 심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눈을 찢어지게 만들며 중국어인지 일본어인지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며 놀렸어요. 저는 영어밖에 못하는데 말이에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시아인이라는 사실이 싫어지기 시작한 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공부했습니다. 카메라 뒤에 숨어서 세상을 관찰하는 게 좋았거든요. 제 얼굴이 화면에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게 몇 년을 일하다가 한 제작사로부터 제안을 받았어요. 아시아 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보지 않겠냐는 거였죠. 일본의 애니메이션, 한국의 K-팝, 중국의 경제 성장. 이런 걸 다루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솔직히 거절하고 싶었어요. 아시아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거든요. 하지만 제작비도 넉넉했고 무엇보다 이게 제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락했습니다. 자료 조사를 시작했죠. 미국 미디어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분석했어요. 놀라운 건 같은 동양인데도 나라마다 이미지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일본은 세련되고 창의적인 나라, 한국은 트렌디하고 역동적인 나라. 그런데 중국은 시끄럽고 무례한 나라로 그려지더라고요. 왜일까요? 다 똑같은 검은 머리에 검은 눈동자를 가진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그 의문을 안고 저는 아시아로 떠났습니다. 일본, 중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사실 한국은 가장 가기 싫은 곳이었어요. 저를 버린 나라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미국에선 항상 소수였는데 여기선 제가 다수였죠.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화려한 LED 간판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정확했죠. 사람들은 빠르게 걸어 다녔지만 무질서하지 않았어요.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혼잡함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건 따로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였죠. 명동에서 길을 잃었을 때였어요. 한 중년 여성분이 다가와 영어로 물으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냐고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씀드렸더니 그분은 자기 갈 길도 있으셨을 텐데 10분이나 걸어서 저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리고 헤어지면서 그분이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한국 잘 구경하고 가라고, 우리나라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촬영을 계속하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에서 뭔가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기 문화를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죠. 한 고등학교에서 급식 장면을 촬영했을 때였습니다. 학생들이 김치와 비빔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어요. 순간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여는 게 두려웠던 그때가요.
여기선 아무도 김치 냄새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였죠. 어느 날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60살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셨어요. 영어를 조금 하셨는데 제게 어디서 왔냐고 물으셨죠. 미국에서 왔다고 했더니 아, 교포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한국에서 태어났냐고 물으셨어요. 네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기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었겠다. 미국에서 동양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 삶을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 이해해주다니요. 기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기도 젊었을 때 미국에 잠깐 있었는데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하셨죠. 한국이 잘 살게 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본다고요. 케이팝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한국 것들이 세계에서 인정받으니까 이제는 한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들이고 내렸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거든요. 전쟁기념관에 갔을 때였어요. 한국 전쟁 이후의 폐허 사진들을 봤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서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가 됐다는 설명을 읽었습니다. 7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런 변화를 이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섰던 거죠. 그 끈기와 회복력이 바로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거였어요. 촬영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찍은 영상들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자꾸 한국 영상만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의 표정, 거리의 모습, 그리고 제가 느꼈던 그 감정들이 화면에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구 사회가 일본을 세련됐다고 하고 한국을 트렌디하다고 말하는 그 이면에는 편견과 맞서 싸우며 자기 문화를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끝낼지 고민하다가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이번에는 촬영이 아니라 개인적인 여행이었죠. 서울의 한 한식당에서 촬영 때 도와주셨던 분들을 만났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들이 물으셨죠. 한국이 어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다고요. 저를 버린 나라라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고 했어요. 이 나라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제가 이 나라를 버렸던 거라고요. 그분들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라도 돌아온 거 환영한다고요. 언제든 다시 오라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게 뭐였는지를요. 소속감이었어요. 제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구인지 알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저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결국 한국 중심으로 완성됐어요. 제작사는 처음 기획과 다르다며 당황했지만 완성본을 보고는 만족했죠. 시사회에서 관객들은 한국의 변화와 성장에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제게 가장 중요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화면에 제 한국 이름을 넣었어요. 김소연이라고요. 36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진짜 이름을 세상에 드러낸 겁니다. 지금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아직 서툴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 제 뿌리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건 단순히 문화나 역사가 아니었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용기였죠.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었고요. 진짜 강한 나라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나라라는 걸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